1457년 겨울, 영월 동강 위로 17세 어린 왕 단종의 시신이 버려져 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세조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 남자가 그 시신을 건져 올립니다. 품에 안고 산으로 올라가 몰래 묻어버렸는데 이 남자가 바로 영월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처형당했을까요? 아닙니다. 17년을 더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세조는 사육신을 단 하루 만에 찾아내서 70명을 처형했고 연루자 가족까지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시신을 훔친 이 남자는 17년간 아무 일도 없었죠.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마을 사람 수백 명이 어몽도가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17년간 단 한 명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이상한 미스터리, 세조가 어몽도를 찾지 않은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세조의 정보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456년 6월,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계획합니다.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에서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죠. 하지만 거사 당일 김질이라는 자가 밀고를 합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당일 밤 주동자 전원이 체포됐고 다음 날부터 고문과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70여 명이 처형됐죠.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은부 이 6명은 거열형에 처해졌는데 거열형이란 팔과 다리를 속아 끄는 수레에 묶고 사지를 찢는 형벌입니다.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돼서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족이 멸해졌고 아내와 딸들은 공신 집안의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사육신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인 1457년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단종 복위를 시도합니다. 결과는 더 참혹했죠. 금성대군은 사사되고 연루자 200여 명이 처형됐습니다.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능 도호부 자체를 폐지해버렸죠.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세조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나를 배신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다. 내 가족 전체가 죽는다. 내 고향마저 사라진다. 하루 만에 70명을 찾아낸 정보력, 도시 하나를 지워버린 집요함. 이 정도면 영월의 호장 하나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몽도는 17년간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사육신 사건 이후 궁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현전 폐지였습니다.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만든 학문연구 기관으로 훈민정음을 만든 그 집현전이죠. 그런데 사육신 대부분이 집현전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경연도 중단됐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가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인데 세조는 이걸 없앴죠. 토론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신하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피의 충성 서약이었죠. 세조는 공신 43명을 모아서 어둠 속에서 의식을 치웁니다. 소와 말의 피를 섞어서 함께 마시며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어기면 천신과 지신이 내려다보고 있으니 자손까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신들도 이제 공범이 된 겁니다. 누구도 단종을 동정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됐죠. 단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금기어가 되어서 실록에도 노상군으로만 기록됩니다. 이 공포는 세조가 죽은 뒤에도 49년간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시대였죠. 이런 상황에서 어몽도를 찾는 건 어려웠을까요? 전혀요. 어몽도는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이란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치면 군청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호적 관리, 세금 징수, 인사 업무 등 마을의 모든 행정이 호장을 거쳐갔고 관청 도장도 호장이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람이 익명으로 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당시 영월은 수백 호 정도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파견된 관리도 상주하고 있었죠. 호장이 갑자기 사라지면 행정이 마비되고 즉시 중앙에 보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세조가 진짜 찾으려 했다면 찾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육신 70명을 하루 만에 찾아낸 그 정보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죠. 그런데 17년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어몽도가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죠. 17년 동안 단 한 명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조선시대에는 밀고, 포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모를 밀고하면 엄청난 포상을 받았는데 노비가 밀고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평민이 밀고하면 벼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공포보다 포상의 유혹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17년간 수백 명의 마을 사람 중 단 한 명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다 실수로 말할 수도 있고 어몽도와 원한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충성심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찾지 말라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위에서 눈 감아주는구나. 그래서 안전하게 침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찾으려 했다면 의금부 관리들이 내려왔을 겁니다. 마을 전체를 뒤지고 고문도 했겠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그날 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일어난 일인데다 날씨까지 험해서 묻을 만한 맨 땅을 찾을 수가 없었죠. 어몽도는 아들들과 함께 산을 헤맸습니다. 그때 산속에 앉아있던 노루 한 마리가 일행을 보고 놀라서 달아났는데 그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서 맨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이를 천우신조라 여기고 그 자리에 단종의 시신을 묻었죠. 훗날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왕릉을 이장하려고 직관을 보냈는데 살펴보니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결국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다고 하죠. 어몽도는 장례를 마친 뒤 벼슬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은신했습니다. 세조실록을 보면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예로서 장사 지냈다. 예로서 장사 지냈다. 정말일까요?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종은 교살당했고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협박했죠. 기록과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세조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조카를 죽였지만 얘는 갇혔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시신이 방치되면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몽도가 등장합니다. 누군가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준다면 세조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는 일로 처리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는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실제로는 어몽도가 대신 처리해 준 겁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단종의 시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공식화됩니다. 그래서 안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겁니다. 세조의 말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세조에게 침을 뱉었다는 기록도 있죠. 세조는 분노해서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세조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립니다. 온몸에 종기가 번지고 피와 고름이 멈추지 않았는데 명주 적삼이 피로 범벅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 온양 온천까지 행차했고 21명의 승려가 경회로에서 공작제를 베풀기도 했죠. 1460년에는 더 큰 불행이 닥칩니다. 세조가 아끼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세에 요절한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단종의 저주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합니다.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에 빠진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어쩌면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몽도를 찾지 않은 것도
어쩌면 그 무게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1457년 단종이 죽고 1468년 세조가 죽습니다. 그 후 예종, 성종, 연산군이 차례로 즉위하죠. 49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단종의 무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16년 중종이 명령합니다. 노산군의 묘를 찾으라. 진하가 보고합니다. 영월군 서쪽 오리에 있습니다. 59년간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위치를 압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세조 시대에는 단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중종이 허락하자 바로 위치가 확인된 겁니다. 그로부터 182년이 더 흐른 1698년, 숙종이 마침내 단종을 복권시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 대신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렸고 무덤도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격상됐죠. 어몽도도 함께 복권됐습니다. 충의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그 후 영조, 정조, 고종까지 대대로 포상이 이어졌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지 240년 만의 일이었죠. 사육신은 하루 만에 70명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수능에서는 200명을 처형하고 도시까지 지워버렸죠. 그런데 어몽도는 17년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을 수백 명이 17년간 침묵했고 59년간 모두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 찾은 게 아닙니다. 안 찾은 겁니다. 어쩌면 세조에게 어몽도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해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것에서 진실이 보이기도 하죠. 세조실록에는 어몽도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7년간 찾지 않은 게 아니라 기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